자녀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고 싶은 마음, 부모라면 누구나 갖고 계시죠? 그런데 그 마음, 세금 폭탄으로 되돌아올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최근에 한 어르신이 아들 결혼 자금으로 7천만 원을 줬다가 수백만 원의 증여세를 물게 됐다는 이야기가 뉴스에 나왔습니다. 내 돈 내가 자식한테 주겠다는데 이게 왜 세금이냐? 이런 말 정말 많이들 하십니다. 하지만 법은 다릅니다. 증여세는 국세청이 아주 예민하게 보는 세금 중 하나입니다. 잘못하면 세무조사로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정확하게 알고 준비하시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증여세를 합법적으로 정당하게 줄이는 6가지 방법을 국세청 가이드 기준으로 하나하나 설명드릴 겁니다. 몰라서 손해보는 일 없도록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혹시라도 나중에 다시 보고 싶으시거나 가족들에게 공유하고 싶으시다면 지금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그 한 번의 클릭이 나중에 큰 절세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그럼 본격적인 내용을 시작해 볼 텐데요. 우선 증여세가 어떤 세금인지 그리고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기본 개념부터 간단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증여세가 도대체 어떤 세금인지부터 알아볼까요? 증여세는 말 그대로 재산을 공짜로 받았을 때 내는 세금입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자녀에게 현금을 주거나 부동산을 넘겨줄 때 돈을 받는 쪽에서 세금을 내는 거죠. 그럼 얼마부터 세금을 내야 할까요? 사실 무조건 다 과세되는 건 아닙니다. 국가에서도 이 정도까지는 괜찮다는 기준을 정해놨거든요. 이걸 증여세 공제 한도라고 부릅니다. 1. 자녀에게 줄 때는 5천만 원까지 비과세. 2. 미성년 자녀는 2천만 원까지. 3. 배우자에게는 무려 6억 원까지도 세금이 없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이 공제 한도가 10년에 한 번만 적용된다는 점이에요. 즉, 10년 동안 한 사람에게 5천만 원 넘게 주면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야 한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자녀에게 지금 5천만 원을 주고 다시 3년 뒤에 또 5천만 원을 주면 전체 1억 원 중에 5천만 원은 비과세, 나머지 5천만 원엔 증여세가 붙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알려드릴 절세 전략은 바로 이 공제 한도와 10년 주기를 잘 활용해서 세금 없이 떳떳하게 자녀에게 재산을 넘기는 방법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증여세를 줄이는 6가지 방법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증여세를 줄일 수 있는 첫 번째 방법, 바로 공제 한도를 제대로 활용하는 법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얼마까지는 세금 안 나온다더라는 말을 들으셨을 텐데요. 사실 이 공제 한도만 잘 알아도 세금 수백만 원을 아낄 수 있습니다. 정확하게 알려드릴게요. 자녀에게는 1인당 5천만 원까지는 세금이 전혀 붙지 않습니다. 미성년 자녀는 2천만 원까지, 그리고 배우자에게는 무려 6억 원까지도 비과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 공제 한도가 1년에 한 번이 아니라 10년에 한 번만 적용된다는 점입니다. 즉, 자녀에게 5천만 원까지는 괜찮지만 그걸 넘는 순간 그 초과 금액부터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2025년에 자녀에게 5천만 원을 한 번에 주면 그건 비과세니까 세금이 안 나옵니다. 그런데 3년 뒤인 2028년에 다시 3천만 원을 더 주면 어떻게 될까요? 이번에는 이전 증여부터 10년을 합산해서 계산하기 때문에 넘어간 3천만 원에는 증여세가 그대로 붙는 겁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10년을 기준으로 얼마를 주느냐, 이걸 잘 조절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 부분 정말 중요합니다. 지금부터 알려드릴 내용이 실제로 세금을 줄이느냐, 내느냐를 가르는 갈림길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자녀가 2명 이상이라면 더 유리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고요. 중간에 끊지 마시고 끝까지 보시면 훨씬 똑똑하게 자산을 넘기실 수 있습니다. 다시 정리해 드릴게요. 자녀에게 5천만 원 이하로 10년 간격으로 나눠서 주는 것. 이것만 지켜도 세금 없이 자산을 이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미리 계획해서 하느냐, 아무 생각 없이 한 번에 몰아서 주느냐에 따라 내야 할 세금이 수천만 원까지 차이 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방법입니다. 증여 시기를 분산해서 절세하는 전략인데요. 형제 자매가 있을 때 특히 강력한 효과를 발휘합니다. 지금 바로 이어서 설명드릴게요. 앞에서 공제 한도를 제대로 활용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말씀드렸죠. 그런데 그걸 실천하려면 반드시 함께 고려해야 할 게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증여 시기, 즉 돈을 언제 주느냐의 문제입니다. 많은 분들이 자녀 결혼이나 주택 구입 시기에 맞춰 한 번에 큰 금액을 몰아서 주시곤 하세요. 하지만 이렇게 하면 오히려 세금을 더 내는 경우가 생깁니다. 왜 그럴까요? 증여세는 누진세 구조입니다. 금액이 커질수록 세율도 함께 올라가는데요. 예를 들어 1,000만 원 정도면 10% 세율이지만 1억이 넘어가면 20%, 3억이 넘으면 30% 이상 세율이 붙게 됩니다. 그러니까 같은 돈을 주더라도 한 번에 주면 세금이 훨씬 많이 나오고 여러 번에 나눠서 주면 세금이 훨씬 적어지는 구조입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자녀 한 명에게 지금 1억을 한 번에 주면 공제 한도 5천만 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5천만 원의 세금이 붙습니다. 이때 세율은 20%, 바로 1,000만 원 정도의 증여세가 나옵니다. 하지만 10년 주기로 5천만 원씩 두 번 나눠서 주면 어떨까요? 두 번 모두 공제 한도 안에서 처리되기 때문에 세금이 전혀 붙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1,000만 원이 세금으로 나갈 걸 아낄 수 있는 거죠. 여기서 더 중요한 팁 하나 알려드릴게요. 자녀가 한 명이 아니라 2명 이상이라면 기회는 2배가 됩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둘이라면 각 자녀에게 5천만 원씩 나눠서 증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한 번에 1억 원을 줄 수 있으면서도 각 자녀에겐 비과세 한도 아니기 때문에 세금이 전혀 없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나눠주는 방식은 자산가들이 자녀에게 돈을 물려줄 때 가장 많이 쓰는 방식이기도 합니다. 이 부분에서 자주 나오는 질문이 하나 있어요. 그럼 자녀 결혼식이나 집 살 때 돈이 급한데 나눠서 줄 수 없으면 어떡하죠? 좋은 질문입니다. 이럴 땐 나눠줄 수 없는 상황이라면 부담부 증여처럼 다른 절세 전략을 써야 합니다. 하지만 그건 다음 영상에서 따로 다루도록 하고요. 오늘은 원칙적으로 나눠서 주는 것이 가장 합법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이라는 것만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지금까지는 누구에게 얼마까지 줄 수 있는지, 언제 어떤 방식으로 나눠줘야 세금이 줄어드는지를 알아봤고요. 다음 파트에서는 무엇을 주느냐에 따라 세금이 달라지는, 즉 부동산보다 현금을 먼저 주는 것이 왜 유리한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서 많은 분들이 실수하시는 만큼 꼭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자, 지금까지는 얼마까지 줄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나눠서 주면 세금을 줄일 수 있는지를 알아봤습니다. 이제는 무엇을 주느냐에 따라 세금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즉 현금과 부동산 중에 무엇을 먼저 주는 게 유리한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게요. 많은 분들이 자녀에게 부동산을 물려주고 싶어 하십니다. 특히 아파트나 상가 같은 실물 자산은 눈에 보이니까 확실하다고 생각하시죠? 그런데 여기엔 큰 함정이 있습니다. 부동산을 증여하면 단순히 증여세만 내고 끝나는 게 아니라 취득세, 재산세, 양도세까지 줄줄이 세금이 따라붙게 됩니다. 예를 들어 5억짜리 아파트를 자녀에게 증여한다고 가정해 볼게요. 일단 증여세는 5천만 원 공제를 제외한 나머지 4억 5천만 원에 대해서 계산됩니다. 여기에 세율이 적용되면 1억 원이 넘는 세금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증여를 받은 자녀는 이 부동산을 본인 명의로 등기해야 하니까 취득세도 따로 내야 합니다. 보통 증여 취득세는 3.5%에서 4.6%까지 붙습니다. 5억짜리 부동산이라면 취득세만 해도 2천만 원이 넘는 셈이죠. 그리고 나중에 이 부동산을 되팔면 어떻게 될까요? 이때는 양도 차익이 발생하는데 증여를 받은 시점의 기준시가로 계산되기 때문에 양도세까지 추가로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국 증여세에 더해서 취득세, 양도세까지 3번 세금을 내는 셈이 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답은 부동산을 바로 증여하기보다는 현금으로 먼저 증여하고 그 돈으로 자녀가 직접 부동산을 구입하게 하는 전략입니다. 이렇게 하면 증여세는 똑같이 공제한도 내에서 줄일 수 있고 부동산은 자녀 명의로 새로 취득하는 것이기 때문에 취득세는 일반 매매 기준으로 낮아지고 양도세 계산도 유리하게 바뀌게 됩니다. 사실 이 방식은 상속보다 증여를 선택하는 자산가들 사이에서 이미 널리 쓰이고 있는 전략입니다. 미리미리 증여해서 자녀 명의로 자산을 축적하게 만드는 거죠. 여기서 잠깐 현금을 주고 그걸로 부동산을 사게 하면 국세청에서 의심하지 않나요? 라고 걱정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요. 그래서 중요한 게
증여 시 자금 출처와 사용 내역을 명확히 남겨두는 것입니다. 계좌 이체 기록, 계약서, 등기부 등 모든 흐름이 투명하면 문제 없습니다. 다시 정리해 드릴게요. 부동산은 여러 세금이 붙지만 현금을 먼저 주고 자녀가 직접 부동산을 구입하면 전체 세금 부담이 훨씬 줄어듭니다. 다음으로는 앞으로 가치가 오를 수 있는 자산을 미리 증여하면 세금을 대폭 줄일 수 있다는 전략입니다. 실제로 이 방법을 쓴 분들은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까지 절세한 사례도 있습니다. 지금 바로 이어서 확인해 보세요. 자, 지금부터는 조금 더 전략적인 증여 이야기입니다. 바로 앞으로 가치가 오를 가능성이 있는 자산은 미리 증여하라. 이 전략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여세는 증여하는 시점의 자산 가치를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지금은 싸지만 앞으로 오를 게 확실한 자산일수록 일찍 줄수록 절세 효과가 크다, 이런 원리입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지금은 1억 원짜리 땅이 있다고 해보죠. 그런데 이 땅이 5년 후에 도시개발이 되면서 시세가 3억 원으로 뛸 가능성이 있다면 언제 증여하는 게 유리할까요? 정답은 당연히 지금입니다. 왜냐면 지금 증여하면 1억 원 기준으로 세금이 계산되지만 5년 뒤에 증여하면 3억 원이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같은 자산인데 시점만 다르게 증여해도 수천만 원의 세금 차이가 발생하는 거죠. 이건 주식이나 비상장 기업 지분, 상가, 땅, 미술품 같은 미래의 가치가 상승할 수 있는 자산 전부에 적용되는 전략입니다. 반대로 이미 많이 올랐거나 당분간 가치 상승 여지가 적은 자산이라면 굳이 지금 줄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미래를 내다보는 안목과 타이밍입니다.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만약 자녀에게 증여할 자산이 앞으로 오를 가능성이 높은데도 아직 가격이 낮다면 단순히 절세를 넘어서 자녀의 자산 형성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실제로 이런 전략을 활용해서 사업 초기에 비상장 주식을 자녀에게 증여한 후 상장 이후에 자녀가 수십억 원대 자산가가 된 사례도 있습니다. 이 전략은 특히 장기적인 계획이 있는 분들에게 꼭 필요한 방법이고 증여를 단발성이 아닌 자산 이전의 하나의 흐름으로 보게 해주는 전략이기도 합니다. 여기까지 듣고 그럼 뭘 먼저 줘야 할지 어떻게 판단하죠? 궁금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럴 땐 본인이 보유한 자산 중 지금보다 미래 가치가 더 높아질 가능성이 있는 것을 먼저 살펴보시고 그중 금액이 공제 한도 아니거나 적당한 수준이면 그 자산부터 미리 증여하는 것, 이게 핵심입니다. 자, 그럼 다음 전략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많은 분들이 간과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자녀에게 직접 돈을 주는 게 아니라 대신 써주는 방식, 즉 교육비나 병원비처럼 비과세로 인정받을 수 있는 항목을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이 부분도 절세에서 꽤 강력한 무기입니다. 바로 이어서 설명드릴게요. 자, 이제 다섯 번째 전략입니다. 이번에는 돈을 직접 주지 않고 대신 써주는 방식으로 절세하는 법입니다. 많은 분들이 증여하면 무조건 돈을 줘야 한다고 생각하시는데요. 사실은 직접 줘야만 증여인 건 아닙니다. 자녀를 대신해 어떤 비용을 지불해 주는 것도 넓은 의미의 증여에 포함될 수 있죠. 하지만 놀랍게도 이 중 일부 항목은 증여세 과세 대상이 아예 아닙니다. 즉, 세금 없이 자녀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거죠. 어떤 항목이냐면요. 대표적으로 교육비, 의료비, 주택 전세자금 같은 비용들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릴게요. 첫 번째, 교육비입니다. 부모가 자녀의 대학 등록금을 대신 내주는 경우 이건 증여세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공식적으로 인정되는 비과세 항목이죠. 다만 중요한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돈을 자녀에게 직접 줘서 납부하게 하면 과세 대상이 되고 부모가 직접 학교에 납부해야 비과세가 인정됩니다.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합니다. 두 번째, 의료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가 수술이나 치료를 받을 때 부모가 병원에 직접 비용을 납부하면 이 역시 증여세 없이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단, 교육비와 마찬가지로 자녀 계좌로 돈을 이체한 뒤 자녀가 병원비를 납부하면 그건 증여로 간주되어 과세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부모 명의로 병원비를 납부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주택 전세자금 지원도 일부 비과세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특히 신혼부부나 사회초년생 자녀의 경우
거주 목적이 명확하고 금액이 과도하지 않다면 실무상에서는 추징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이 경우는 해석 여지가 있기 때문에 관련 계약서, 통장 내역, 거주 실체가 명확해야 합니다. 이 부분은 실수하기 쉬운 영역이라서 간단히라도 전문가와 상담을 받아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런 방식들을 활용하면 굳이 목돈을 쥐어주지 않아도 실질적으로 자녀를 도와주면서도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돈을 안 주면 도움이 안 되는 거 아닌가 하고 고민하시지만 사실은 대신 지불해주는 것도 큰 절세 효과를 가진 증여 방식입니다.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그럼 이렇게 여러 방식으로 증여를 할 때 문제없이 정당하게 했다는 걸 어떻게 증명하죠? 이런 질문이 떠오르실 수 있습니다. 바로 그 부분이 다음에 소개할 6번째 전략입니다. 국세청 세무조사에도 당당할 수 있는 증여 증빙자료 정리법. 이걸 알아두면 나중에 억울하게 세금을 추징당하는 일도 막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이어서 확인해 보세요. 지금까지 증여세를 줄이는 다양한 방법들을 알려드렸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전략을 써도 증여 사실을 제대로 입증하지 못하면 국세청으로부터 추징이나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꼭 알아두셔야 할 전략이 바로 증여 사실을 명확하게 증빙해두는 방법, 그리고 세무조사를 대비하는 기본 요령입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나는 다 정당하게 증여했는데 왜 세무조사를 받지? 하고 억울해하십니다.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정당하게 했다는 걸 보여줄 서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럼 어떤 증빙을 준비해야 할까요? 가장 기본은 계좌 이체 내역입니다. 현금으로 직접 주는 건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무조건 은행 계좌를 통해 이체해야 언제 누구에게 얼마를 줬는지가 명확하게 남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증여 계약서도 간단하게라도 작성해 두는 게 좋습니다. 특히 금액이 크거나 자녀 명의로 부동산을 사거나 주식을 매입할 예정이라면 공증을 받아두면 세무조사 시 훨씬 유리합니다. 자녀가 미성년자일 경우에는 부모가 대신 관리한다는 내용까지 포함된 계약서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자금의 사용처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돈을 주고 나서 자녀가 무슨 목적으로 언제 어디에 사용했는지, 이런 흐름이 자연스러워야 국세청도 납득합니다. 예를 들어 5천만 원을 줬다고 했는데 자녀가 3개월 안에 고가의 외제차를 샀다? 이런 경우엔 단순 생활비가 아니라 과세 대상 증여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증여를 자주 반복하거나 가족 간 계좌 이동이 많을 경우 세무당국이 위장 증여로 보는 경우도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자료는 최소 10년 이상 보관해 두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공제 한도도 10년 단위로 적용되기 때문에 해당 기간 동안의 거래 기록은 꼭 보관해 두셔야 합니다. 여기까지가 증여세를 줄이고 문제없이 자녀에게 자산을 물려주기 위한 6가지 핵심 전략입니다. 지금 바로 적용할 수 있는 팁부터 향후 자산 계획에 도움이 되는 내용까지 실제로 실천하실 수 있도록 정리해 드렸는데요. 이제 영상 마무리하면서 전체 내용을 다시 한번 간단히 요약해 드릴게요. 첫째, 공제 한도를 정확히 알고 10년 주기로 나눠서 증여하기. 둘째, 증여 시기를 분산해서 세금 부담을 줄이기. 셋째, 부동산보다 현금을 먼저 증여해 이중과세를 피하기. 넷째, 앞으로 가치가 오를 자산은 미리 증여해 절세 효과를 키우기. 다섯째, 교육비나 의료비처럼 세금 없이 도와줄 수 있는 항목 활용하기. 그리고 여섯째, 증여 사실을 명확하게 기록하고 세무조사에 대비하기. 이 6가지만 잘 기억하셔도 불필요한 세금은 충분히 줄이실 수 있습니다. 특히 오늘 영상은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주기 전에 꼭 한 번쯤은 보고 넘어가야 할 핵심 정보들로 구성했습니다. 혹시 영상 중간에 놓친 부분이 있다면 다시 한번 천천히 돌려보셔도 좋고요. 주변 가족분들께 공유해 주셔도 큰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기초연금, 상속세, 주택연금 등 시니어 분들이 꼭 알아야 할 재정 정보들을 더 쉽고 정확하게 정리해서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혹시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시고요. 자녀에게 재산 물려줄 계획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고민 나눠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궁금한 점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에서 꼭 반영해드리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상속세를 줄이기 위한 실전 전략으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